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자,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직접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돼서 치료 상담가로, 회복 상담가로 일하고 계시는 서지윤 강사,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리 선생, 이렇게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오늘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금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술 교육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금주 또 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주.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보다는 술이 사회에 주는 폐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맞는데 의외로 음주는 굉장히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장까지요? 네, 저는 조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너무 그런 뭐 계속 채널만 돌려도 술을 먹는 그런 컷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광고를 안 하더라도 네. 드라마나 뭐 이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담배 피는 장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못 완전히 나오죠. 금지됐기 네. 때문에 못 나오니까 오히려 그 어떤 장면의 전환이라든가 뭐 이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할 때 표현할 때 술을 마시는 장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너무 많죠. 고민이 있다거나 네. 그죠? 뭐 데이트할 때도 술 마시면 이제 단계가 좀 발전하는 것 네. 같은 컷. 그리고 회식을 막 하면서 그 청춘 남녀 주인공 둘이 은근히 이렇게 가까워진다든가. 그렇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면에서 술 나오는 장면이 어.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좀 땡기너서 이렇게 한잔하는 경우. 네,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드라마 요즘에 제목에 네. 네, 아이에 무슨 들어가 있는 술꾼 거? 도시? 네, 술꾼 도시 여자들. 아, 네. 그게 지금 핫한 드라마군요. 아. 저는 못 봤는데 예. 보면은 재밌긴 한데 네. 술도 땡겨요? 네. 거기서 막 술을 폭탄주 많은 법을 막 얘기를 굉장히- 해줘요. 아니요 보여주죠. 해요. 아.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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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 중에 아저씨라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도깨비 드라마에도 이렇게 주인공이 술 마시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술 마시는 장면 생각도 안 나죠. 왜?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면서 땡겼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도 문제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술 먹는 장면들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이제는 굉장히 크지 않아요? 항상 네, 저희가 너무, 보는데 그거를 항상 눈으로 미화시켜서 보게 되니까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술은 그렇죠. 그냥 항상 우리의 생활이구나, 일부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인식이 행사 되는 것 때마다 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있어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저는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금주 교육처럼 아니 금연 교육처럼 그 교육 과정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네, 어느 많이 정도 먹거든요.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폐해는 무엇고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했을 때에도 이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간 건강이라든가 또 이 뇌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알코올성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많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들이 느는데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좀 봤는데 네. 건강 면에 있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런 거 교육할 필요는 정말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회적- 서주영 선생님은 진짜 중독자 말고도 미리 예방 교육도 참여하세요? 예방 교육은 알코올 쪽은 안 하고 있고 아, 약물 지금. 쪽은 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알코올 쪽도 하셔야 되겠네요. 점점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폐해가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를 미디어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은 즐거워도 술, 네, 기분 그렇죠. 나빠도 술, 네. 화가 나도 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을 술에서 찾는 거. 그거를 미디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게 필터링이 안 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저럴 경우엔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미디어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안에서 가질간질했어요. 네. 그러면은 왜 저는 이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주 같은 광고에 이렇게 아이돌이나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가 한번 문제가 막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제가 광고를 봤을 때는 여성 연예인들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소주 광고에 굉장히 예쁜 여성 연예인들이 그 밤 10시 이후인가요? 그 시간이 제한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밤에 보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안 밤에는 봐도 되고 낮에는 안 봐야 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을 좀 덜 시킨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인 것 그쵸.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고 사실은 어린이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을 좀 경각시키는 교육이 저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 서지현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술은 뭐 어른들에게 배우라고 옛날 네, 그 네. 그러니까 그게 배우라는 게 마셔라라는 게 아니라 주도라든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좀 저는 교과 과정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술은 조절과 절제가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어른한테 배우라는 거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술을 아예 마시지 말란 얘기가 네. 아닌 거죠. 배우라는 거죠. 이 건강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두 잔 마시라고 얘기 이제 하는데 남성들한테는 2잔 정도까지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1잔 이내로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남자 여자의 어떤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인 저항, 이제 견딜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한 얘기인데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말고 이 중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자가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나요? 네, 이게 통계 자료가 있는데 남성이 중독으로 가는 시간은 10년. 똑같은 횟수와 똑같이 약을 먹었을 때 여성이 중독까지 되는 시간은 3년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3배도 차이 더 나죠.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더 중독에 취약하고 또 여성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네. 그런데 지금 점점 어린 층에서 술을 마신다는 건 그만큼 여성이 그러니까 해야 육체적으로 되는, 정신적으로 건강에 더 취약한 게 여성이네요. 네, 취약한 데다가 네. 나중에 아이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까지 건강의 문제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맞아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가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되거든요. 그리고 임신 전에도 물론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예외 좀 다른 얘기지만 한 잔, 2잔 마시라고 하니까 소주를 막 이 맥주컵에다 갖고 한 잔 먹었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얼마나 이제 마시고 싶으면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한 잔, 2잔이라는 게 우리가 왜 소주 마시면 소주잔이 있고 맥주 마시면 맥주잔이 있잖아요. 와인은 와인잔이 있고 그 술에 정해진 표준잔. 네. 그게 한 잔, 2잔이에요.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 잔으로 한 잔. 네. 그리고 이제 맥주는 맥주 잔으로 한 잔.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지 500cc에다가 소주 따라서 이제 한 잔이다 막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리고 말씀 이제 좀 특히 드릴게요. 여성들의 경우에 네.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몸무게라든가 뭐 해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현저히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하루에 한 잔 이내로 마시라고 그래요. 네. 그 정량이. 그리고 제가 진짜 옛날에 듣기는 그 임신 중에 음주가 굉장히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저 한 잔 정도 어쩌다 마시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는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뭐 태아한테 뭐 테타니병 이런 거 생기는 거 굉장히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그렇죠. 네. 그게 보고된 바로는 그 임신 중인 여성이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태아를 사진을 찍었더니 태아가 취해요? 아니 어. 괴로워했을 것 같아. 괴로워요. 아. 네.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네. 자궁벽에 부딪혀요. 어.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배 안에서 노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똥똥 부딪히는구나. 쇼킹했을 때 왜 깜짝 네네 네, 놀라면 네. 애들이 뭉쳐가지고 네. 이렇게 부딪히듯이. 네, 아이들이 쿵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계속 지속적인 음주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태어나요. 와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문제인데 그 아이들이 ADHD라는 이제 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이제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걸 네.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네. 그러기가 주의력, 쉽답니다. 집중력이 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로 태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술을 우리가 참 술 권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술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진짜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금연에 대해서 왜 금연보다는 아이의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교육을 전 시작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까 김주리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사회적인 폐해는 오히려 술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렇죠. 뭐 교통사고 뭐 뉴스에 항상 많이 나지만 음주 후 차를 몰고 해서 이제 사망 사건 사고 뭐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이제 부각되는 거는 흡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음주는 계속 조장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 종사하다 네. 보니 드라마를 봐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네. 배가 부르면 이제 이게 술이 안 들어가니까 네. 안주 없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그 결핍증 굉장히 심하거든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근데 서 선생님은 그 알코올 중독 시절에 네. 영양 결핍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왔었죠. 아. 네. 이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이제 흡수를 못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하기도 하고 섭취를 해도 이런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또 그 결핍증 때문에 또 네. 2차적인 어떤 질병을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중독이 안 오기 위해서는 물과 뭐 안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칼로리를 또 높여서 비만이 온다든가. 문제 심각하죠. 그거 심각하잖아요. 되게 네. 심각하죠. 소주 같은 경우에 먹었을 때 우리가 1g,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g에 한 7kcal 나가거든요. 지방이 9kcal 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이 알코올 먹을 때 기름진 안주를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주를 어쨌든 간에 담배보다 음주가 더 좋지 않다. 여러모로. 비만도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그쵸. 수도 있다. 폐해가 크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 광고라든가 이런 거가 계속 너무 남발되고 이어지잖아요. 있다. 네, 남발되고 있는 아직은. 네, 그래서 이미 뭐 그렇게 흘러왔었고 네. 이거를 이제 한순간에 어떻게 바로잡기는 할 수 힘드니까. 없지만 네. 그래도 담배를 캠페인을 한 것처럼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는 담배 길에서 흡연하고 버스에서 기사님이 맞아요. 흡연하고 실내에서도 많이 밥에서 하고. 아빠가 담배 태우시고 이랬는데 그런 게 정말 진짜 몇 년 사이에 싹 사라졌고 변했잖아요. 네. 충분히 술이나 음주 문화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한번 한다 그러면은 왜 쫙 가는 유행이 그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 담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근데- 공익적인 목적이 되는데 이 술은 개인이 운영하는 이 회사나 또
이 소규모 외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죠. 그렇게 술을 못 먹게 하도록 공익 광고를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나라에서 그 어떤 유행의 흐름을 타면서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는 안 좋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라에서 나서기 힘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음. 자꾸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물론이죠. 네. 제가 물론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 저와 같은 중독자가 직접 나서서 맞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근데 것 정말 같아요. 너무 용기가 대단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내가 중독자였다고 얘기하기도 너무 힘들 쉽지 것 않죠.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시게 되셨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자꾸 꺼내야 되는 게 음. 저희는 하나의 좋은 공부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시설이었죠. 네. 예, 시설에서부터 제가 10여 년 동안 병원 입퇴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계속 그 방법을 권유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귀뚱으로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시설에 가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럼 나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느껴지는 거예요. 제 문제를 직접 꺼내놨을 때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이래서 그런 방법을 썼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나도 얘기하고 그래서 자조 모임을 찾아갔고 자조 모임에서 더 큰 효과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구나. 예,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그러게. 제 얘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게 된 얼굴을 것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안 하고 그냥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 용기가 진짜 네. 대단합니다. 이 박수 네. 쳐드려야 될 네.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강사 선생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그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알코올 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전문가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술을 굉장히 허용하는 문화잖아요. 네. 이 문화 안에서 미디어가 그럼 술을 권장을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술의 폐해에 대해서 또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은 비중으로 해야죠. 네. 술을 만약에 홍보를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술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도 같이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다. 네, 네.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중독이라는 이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네, 중독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다 너무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르니까. 다양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획일화된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고. 좁아지죠. 음. 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 다양하게 접근해서 치료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와닿습니다. 그러면 중독도 장애 일종으로 이제 등급도 매겨주고 뭐 그럴 필요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을 받는 기준이 네. 전체 인구의 5.8%예요. 아.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사이인 곳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장애 판정을 받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에 사는 거죠. 저희가.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중독도 복지의 혜택을 받는 그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중독이 제일 진짜 위험한 이유가 죽음으로 바로 연결된 질병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독도 장애 범주에 넣어서 네. 복지 혜택을 받아서 네, 예, 네.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이라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약물 중독자에게 지원주택이라는 걸 줘요. 네. 예, 그러고서 계속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예, 우리나라도 중독자들도 좀 경제적으로나 이게 경력 단절되니까 아무래도 수입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중독이 가속화돼서 죽음으로 이르는 것보다 그 전에 이 사람들한테
안정된 거주지를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이렇게 꼭 입소해서 단절을 시키기보다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네. 네. 예. 중독 치료 센터도 좀 확충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많진 않고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인 것 이런 같아요. 여러 가지의 약간 그 통합 치료라는 거가 이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나한테 이 구역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치료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맞아요. 가지가 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충되고 전문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 그 알코올도 술도 진짜 그 폐회와 좋은 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어렸을 때부터 꼭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개인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하면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좀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알코올 중독이 없는 나라이기를 바라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